지금 시간이 9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미국이 올랐음에도 지금 우리들 갭이 뜨고 나서 좀 약한 모습이 나오네요. 그럼에도 코스닥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강하긴 합니다. 0.95%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뭐 갭이 너무 많이 떴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르는 거에서는 바이오가 지금 뭔가 시장을 이끄는 느낌은 아니고 2차 전지가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오른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코스닥에.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갭을 띄우고 지금 못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라면 결국에 이 지수가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또 우주예요. 우주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너무 잡주들이 많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매매할 게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고, 혹시라도 이 D&D 파마가 지금 고점 근처에 있죠. 그리고 JP 모건 거기서 뭔가를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D&D 파마텍이 올라오면은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이제 이 우주가 여전히 뭐 간다라면 저는 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일단은 못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점 근처로 올라와서 혹시라도 이 고점 근처로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무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시장을 보면서 혹시 뭐 또 종목이 나오는지 볼 것 같습니다. 리브스매드 얘도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왔죠. 지금 이미 20%, 22%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매매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따가 또 찍어 보겠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미국이 금요일에 좋았었고, 그러면서 좀 갭이 떴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갭을 좀 상당히 많이 띄어가지고 출발했고요. 2% 정도 띄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갭을 좀 많이 띄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시에도 그런 거의 갭에서 시작을 했고, 좀 좋을 거라고 좀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 시작하고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 삼성전자가 어쨌든 고점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버텨주다가 결국에는 고점 근처로 붙여주는지 아니면 아예 뚫어내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냥 내려버렸고요. 그리고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근처로 올라오는 것도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갭을 띄었지만 삼성전자처럼 이제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또 죽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좀 안 좋았어요. 0.6%, 0.7%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어쨌든 고점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희한했던 거는 이 시총이 컸던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세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내려버리고 자기가 이제 대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올라오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지수가 계속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지금 너무 고점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치고 올라가기엔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대장으로 올라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을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뭔가 큰 흐름을 만들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물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도 상당히 있었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면은 좀 매매할 구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고점을 돌파하고 세게 가는 것도 아니었고, 또 다 죽여놓고 천천히 또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 하나 시스템이었죠. 하나 시스템이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대장을 빼앗고 가버렸어요. 하나 에어로를 제껴버리고 자기가 대장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색은 맞춰줬단 말이에요. 계속 죽지 않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었고, 상승을 한 이후에 또 올려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이 대장으로 이제 올라오고 나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근데 이번에 올라왔던 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올렸는데 현대건설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냥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올라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국 선물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도 더 이상 못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현대건설을 좀 매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현대건설을 매매를 하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한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하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좀 더 보여줬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내려가 버린 상황이었다라면, 이 현대건설이 대장을 빼앗고 자기가 뭔가 오늘 크게 할 거였다라면 대금이라도 확실하게 압도적이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총이 56조고 현대건설이 이제 10조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5배 차이는 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대금이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금이 생각보다는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현대건설이. 시총 차이가 아무리 이 정도 된다고 쳐도 그래도 현대건설이 좀 더 나와야 됐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매매를 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현대건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온 거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꽤나 오래 버텨줬죠. 미국 선물이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위에서 버텨줬어요. 저는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 계속 저는 이 상황에서 숏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숏을 들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걸 오버나잇을 할 생각이어가지고 거의 팔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다 올려버렸죠. 일단 이렇게 지수가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지수가 미국 선물은 떨어지고 있었고, 우리의 지수는 버텨주는 이런 흐름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이렇게 세게 올라온다라는 것도 전 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올라온 이유도 결국 미국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원전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은 오늘 만약에 미국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원전주가 떨어진다라면 이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해서 들고 가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마지막에 종가 시간에는 요 이제 하락이 깊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같이 떨어졌던 현대건설은 좀 매매를 해볼 만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이제 종가 베팅으로 이 하락할 때 좀 매매를 했었고요. 매매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오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물량도 많이 실지는 못했습니다. 0.25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더 떨어지길 바랬죠. 그런데 더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건 0.05 정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이제 매매가 되어 버린 거고, 그리고 장중에 또 하나오션이 올라왔었는데
이 하나오션도 지금 일봉상 보면은 이제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지수 상황이나 그리고 이런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원전도 올라왔고 하나오션까지 올라오면서 대금도 엄청 터졌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매매를 하지 않은 거는 하나에어로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에어로도 이제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날 고점 근처로 올라왔었고, 근데 고점을 뚫지는 않았습니다. 대금도 상당히 그래도 많이 터졌었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고점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뭔가를 크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냥 이 정도까지만 오르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하나엔진이 또 올라오면서 역전을 해버렸죠. 대장 체인지가 됐었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하나엔진도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만약 하나오션을 매매를 했다라면 지금 이런 일봉의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고점을 돌파하고 크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매매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스캘핑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일단 스캘핑은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오늘 세게 갈 수 있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못 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제가 전량 매도를 했었죠. 이거는 들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이 올랐고 방산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갭을 띄우긴 했죠. 그런데 뭐 의미 없는 갭 정도였던 것 같고요. 굳이 이런 리스크를 취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굳이 오버나잇 하는 그런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그 다음날에 봐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게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여기서 좀 매매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단기가열 지정 예고를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그나마 좀 스윙 계좌 이런 데서 좀 잡아볼 만 하진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올랐었죠. 오전에 올랐었는데 이 올라가는 이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주체가 요 2차 전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닥의 상승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지수 상승을 해버리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뭐 그런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오히려 올릴 거였다라면 이 바이오 쪽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바이오가 아니라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JP모건 헬스케어 그거를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스윙이나 이런 걸로 뭐 일정 매매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모아 쓸 수가 있겠죠. 이 바이오 쪽을. 그런 물량들을 지금 다 죽여버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올라왔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정도 되는 종목이 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올라올 때 그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올라왔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하나 에어로가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올라오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고 현대건설이 대장을 차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오션이 올라오면서 하나엔진이 뭔가 대장을 하는 모습 그렇지만 오늘의 이 지금 지수 너무 좀 갭을 많이 띄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의 그 압박 그 미국 선물이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그게 부담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을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라면 뭐 다 매매가 가능한 거죠. 지금 현대건설도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하나엔진도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런데 뭐 이런 어떤 관점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
다 매매를 한다라면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해야 할 거는 오히려 비중을 때려가지고 더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